안녕하세요, 시즈카입니다. 이제 슬슬 새학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지난 1편에 이어서 어학단을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학단을 다니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정말 어렵죠. 저 또한 어학단 시절에는 한국인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방법을 잘 몰랐고 그 마음을 행동에 옮길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대학까지 나온 제가 어학단 시절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언어 교환 앱을 쓰는 방법, 한일 교류회에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3개입니다. 첫 번째로 교내 멘토링 더미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학단 학생과 대학생을 매칭해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단 시절에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어학단 학생 2명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 1명 그렇게 한조로 매칭을 받았었는데 몇 번 같이 식사를 했으나 이성분이셔서 어색하기도 했고 그때는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해서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한테 한국인 여성 친구분 소개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실대 어학단을 다녔던 19년도에는 교내 한일 교류 동아리 같은 게 있었는데 어학단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참여했었습니다. 저희 서강대에서는 그런 게 딱히 없어서 학교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국적마다 더 다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학단 선생님한테 교내에서 한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교환 앱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국에 와 있는 어학단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저도 언어 교환 앱을 어학단 시절부터 대학교 입학 직전까지 꽤나 많이 사용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연락을 했다가 몇몇은 대면으로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언어 교환 앱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느라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잘만 사용한다면 언어 실력도 늘리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앱을 다양하게 써보지는 않아서 어떤 게 좋다고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되게 다양한 앱들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쓰면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인 프로필에 대해서인데요. SNS 프로필을 꾸미시는 것처럼 자신의 사진이나 나이, 취미, 관심사 등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가 괜찮은 사람인지 의심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대방도 저희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지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프로필 설정을 해놔야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연락을 먼저 주겠죠? 그리고 먼저 다른 분한테 연락을 해보든 연락을 받게 되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친해져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생길 텐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은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안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판단이 내릴 때까지는 귀찮더라도 언어 교환 앱 안에서만 연락을 하는 게 좋고 대면으로 만날 때는 최대한 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는 게 좋고 만날 장소를 정할 때 사는 동네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교환 앱은 제가 느끼기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있기는 해서 잘 골라서 그리고 잘 주의해서 쓰시고 괜찮은 친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교류회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국적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티나 교류회 같은 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일본의 경우에만 얘기를 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한일 교류회가 꽤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스타나 코네스트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언어 교환과 비슷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류회도 언어 교환과 똑같이 잘만 이용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학당 시절에 참여한 한일교류회에서 만난 분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가끔씩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신데 한국에서의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저를 잘 챙겨주시고, 제가 코로나 시절에 입국을 할 때는 보호자 역할도 맡아주셨고, 제 어머니와도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저도 원래 한일교류회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분과 만나고 나서는 한일교류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한일교류회의 경우도 다양하게 다녀본 건 아니라서 어디 교류회가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좀 못하는데, 한일교류회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녁보다는 낮에 열리는 교류회, 그리고 과거 행사 사진들이 있다면 선별 비율이나 아니면 연령대를 확인을 하고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교류회를 고르고, 그리고 은연진들이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은연진의 일본 분들이 계시는 교류회를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혼자 가지 말고 일본인이어도 괜찮으니까 같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간대를 다니면서 서간대 일본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몇 번 교내에서 한일교류회를 열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걸 토대로 나중에 학교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일교류회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한일에 있는 가요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어학당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학당은 대학교보다는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대신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도전해볼 수 있는 건 도전해보고 밖에 나가다 보면은 세상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후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